배치동 강사의 수학 클리닉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제목은 수학 클리닉이지만 과목에 관계없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주제로 촬영할 거예요. 그 중에 이번 주제는 시각화에 관련된 겁니다. 시각화에 대해서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사람들이 시각화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각화가 무엇인지 잘 애매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시각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 시각화입니다. 혹은 눈에 보이는 걸 눈에 더 잘 보이게 만드는 것이 시각화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헷갈리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각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각화의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통계 그래프가 있어요. 숫자로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게 만드는 거죠. 이걸 보면 한국의 GDP가 일본의 GDP를 앞서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도 시각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칭찬 스티커도 시각화의 대표적인 예죠. 칭찬 한번 할 때마다 스티커 하나씩 이렇게 붙이면 칭찬받는 사람이 와 내가 칭찬을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만큼 칭찬을 받았는지가 눈에 보이게 되죠.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는 겁니다. 타부악보 역시 시각화의 예예요. 기타 같은 현악기는 연주를 할 때 이런 오선악보보다는 타부악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연주하기가 쉬워요. 이걸 연주하기 위해서 내가 기타의 어느 부분을 눌러야지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타부악보는 3번 줄 5번 프렛을 누르면 되는구나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타부악보가 시각화가 되어 있어서 기타 같은 현악기를 연주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SNS에 자랑질하는 것도 시각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SNS에서 나 어디 여행 갔네, 맛있는 거 먹네 이러고 사진 찍어서 자랑하잖아요. 자신의 이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이 시각화의 예입니다. 이렇게 외모를 가꾸는 것도 시각화의 대표적인 예예요. 내가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나의 모습을 어떤 이미지를 정해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죠. 이런 것이 시각화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시모토 칸나예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사람은 이 사진 하나로 떴죠. 첫인상을 어떻게 주느냐. 이 사진을 딱 보고 와, 이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이미지, 카시모토 칸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눈으로 보여준 거죠. 이 시각화에 성공해서 이 사람은 이 첫인상 하나로 엄청 떴어요. 종교 상징물 역시 시각화의 예예요. 이러한 불상, 시바라는 신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어떤 종교에 대한 상 혹은 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종교를 상징하게 되죠. 이런 종교 상징물 역시 시각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대교 상징, 기독교 상징, 이슬람교 상징. 게임 이펙트도 시각화의 대표적인 예예요. 박정석과 조용우가 경기했던 건데 스타크래프트를 아시는 사람은 이 화면 딱 보면 알 겁니다. 마일스트롬 걸렸네, 꼼짝 못하네 이런 걸 알 거예요. 이렇게 게임에서는 이렇게 소리 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게임 이펙트를 표시해줘요. 만화 캐릭터 역시 시각화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예요. 지금 손오공을 보면 지금 초사이언으로 변신했구나. 프리더 만나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구나 알 수 있고 나루토를 보면 지금 선인 모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의 상태 같은 것을 지금 이 상태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게 만들죠. 영화 캐릭터 역시 시각화를 합니다. 이 울버린 팔뚝을 보면 근육 빵빵해가지고 엄청 힘세게 생겼잖아요. 만약에 울버린의 팔이 호리호리하다고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울버린을 딱 보고 이 사람 힘이 세겠구나 이런 느낌을 안 받겠죠.
울버린이 나는 힘이 세 이런 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육 빵빵하게 근육을 키우고 울버린 연기를 하는 거죠. 조커를 보면 조커 입이 찢어져 있죠. 그리고 표정도 이마 주름 같은 걸 보면 엄청 사악하게 생겼죠. 미친놈 같죠. 이렇게 나는 악당이다, 나는 미친놈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 시각화의 예입니다. 영화 캐릭터들은 이렇게 디자인할 때 캐릭터의 특성들을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보여줘요. 디즈니 캐릭터도 마찬가지죠. 보통의 디즈니 캐릭터들은 이렇게 이뻐요. 그리고 등장인물들도 귀엽고 이쁘게 생겼어요. 악당은 추하고 못생기게 생겼지만 보통은 주인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쁘게 생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화의 예예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렇게 흑호공주는 주인공이지만 못생겼고 무섭게 생겼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시각화에 대해서 예를 보여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교과서에도 시각화가 나올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어때요? 교과서에서 시각화가 나왔었나? 이런 게 떠오르나요? 당연히 교과서에 시각화가 나옵니다. 과목에 상관없이 시각화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역사 지도를 보면 부여가 여기 있구나, 고구려가 여기 있구나, 옥저, 낙랑, 동해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각화시켜서 나타내주죠. 이런 식으로 백제, 진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진출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진출이 아니고 정복이죠, 정복. 백제가 요소지방을 정복했구나. 산동반도를 정복했구나. 규슈를 정복했구나.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나타내 주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뭐 무슨 지역별 특산물이라는 둥, 뭐 지역별 뭐 인구 변동이라는 둥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 지도로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시각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석은 서로 뭐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죠. 근데 이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것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석이 끌어당기고 미는 것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지? 자기장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지?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이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이렇게요. 여기 철가루로 자기장을 시각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자기장을 배워요.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화살표를 통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를 우리는 배우게 되죠. 이게 자기장을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전기장도 마찬가지 전기력선으로 시각화시킵니다. 자기장은 자기력선으로 시각화시키고 전기장은 전기력선으로 시각화를 시키죠. 원자 모형도 시각화의 대표적인 예예요. 돌턴의 원자 모형,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이런 식으로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지화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자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모델을 만들죠. 그 모델이 바로 원자를 시각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개념을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학자들은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논문 쓸 때 데이터로 표로 만들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시각화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염색체도 시각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포를 관측할 때 염색약을 딱 뿌렸더니 염색됐네? 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염색되는 물체에서 염색체예요. 염색체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는 염색체가 유전물질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염색약을 뿌렸더니 염색되는 물질, 염색체. 그리고 나중에 이 염색체가 유전물질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세포를 염색시키는 이유가 시각화시키는 거죠. 시각화시키지 않으면 염색체가 안 보여요. 염색을 시키지 않으면 염색체가 안 보여요. 염색을 시켜서 시각화를 시켜야 염색체가 보입니다. 영양소 검출 반응도 시각화의 대표적인 예예요. 녹말을 검출할 때는 아이오다인,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요오드라고 했는데 요오드를 넣으면 색이 변해서 녹말이 들어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다른 영양소도 다 마찬가지예요.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뷰렛 반응을 이용하고 수단 3 용액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색을 변하는 걸 보고 아,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보통 배울 때는 이거를 그냥 달달달 외워요. 의미도 모르고. 이게 사실은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시각화인데 이게 시각화라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달달달 외우죠. 지금까지 시각화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교과서에 시각화가 나온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도 책을 보면서 야, 이 부분은 시각화 시킨 거야. 이 부분은 시각화 시킨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왜 가르치는 사람은 시각화를 설명하지 않을까요? 왜 시각화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